오늘 조국 장관이 2시에 부산, 부산에 가면 자유공원인가? 거기죠. 거기서 부산 내 민주공원에서 민주열사 기념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과 맞짱 뜨겠다. 그 최선봉에 쓰겠다 이런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건 뭐냐면은 조국 장관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부담을 주려고 했다면은 입당 신청을 했겠죠. 근데 민주당 입장이 그냥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복잡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조국 장관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본인이 먼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전제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신당 창당한다. 총선 출마 방식은 나중에 결정한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 위해 싸울 것이다 이런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의 메시지를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갈라치기 세력인가 싶은 의심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말이 다 우리 진영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조국 장관 출마권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조국은 그냥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요. 검찰 개혁 이전에 조국 장관이 그전 대선 총선 때부터 해왔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영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유탄을 맞은 상황이에요. 그게 민주당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조국 장관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출마를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신당창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 지지가 어떤 지지가 돼야 되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똥파리고요. 두 번째가 송가혁입니다. 둘 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따가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추석 연휴에 쓴 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관계, 죄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친명 비명 논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건 같이 가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한 인재 영입 인사도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뭔가 활동한 사람들이 있어. 이 진영에서. 뭐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비난하시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뭐 콩나라 판나라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동지적 의리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지지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체 이재명 대표가 그날 페이스북에 썼던 글은 이재명 지지하시는 이재명 지지자분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이에요. 어떤 분열이 직격탄으로 오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우리 방송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조국 장관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던 무조건 응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몇 달 전에 조국 전 장관님이 뭐 정치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왔었을 때 어떤 일부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님은 선비 같아서 정치랑 안 맞는다. 답답한 정치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가족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런 분이 정말 뭐 선비 같다라는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이제 신당 창당하겠다고 부산 민주공원에서 그 연설하는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예전과는 약간 다른 더 강한 조국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더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 장관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도 없고 잘은 모르지만 그분의 쭉 걸어온 길을 보면 아 진짜 저분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 정말 요만큼도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말의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총선에 도움 안 될 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방해될 거라고 하죠. 들어봐요.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의 위치를 갖고 야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니 민주당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진영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재명도 버릴 사람들이야 그게. 왜 조국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한 상황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영에 오래 있었고 역사를 알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살아있는 게 자체가 신기할 정도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조국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같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유 이거 설명하는 데만 1시간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든 아니든 민주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차원을 따지면 여러분들이 평론가지 어떻게 진영 사람입니까? 아까 이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경이 도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게 평론가지 진영 사람이냐고요. 도움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다 밀어내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진짜 중요한 건 시너지를 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이건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일종의 하나의 역사의 상징물 같은 거예요. 노무현? 조국? 이재명? 이게 상징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도움이 되냐 안 되니까 너 나가, 너 밀쳐내 하는 사람들 그냥 평론을 하세요. 평론을. 왜 이 진영방송 들어와가지고 콩나라 파나라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조국 장관이 도움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고 본인도 저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셨어요. 민주당한테 피해 줄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본인이 진짜 국회의원 하고 싶었다면 민주당 입당 신청을 했겠죠. 제가 설 연휴 때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랑 뉴스를 보다가 조국 장관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찌어쩌다 이제 그 정경심 교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치에 정말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러면 조국 장관 싸워야지 왜 그동안 저렇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냐고 해서 내가 아니 싸울 때 댄스가 지금 나오지 않았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언론이 조국 장관님을 악마시켰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응원이 필요한 분이 조국 장관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우 장관께서 민주당의 입당도 언급은 한 번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방법이 없다면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 주어가 윤석열 정권 심판과 그리고 누구의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나의 총선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총선 승리에 헌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 콘서트도 전 계속 좀 다른 지역까지 서울에서 그 노무현 재단에서 한 거 말고 다른 지역까지도 갔었는데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실 분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 다만 좀 아쉬운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왜 민주당이 입당할 수 없는가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도륙질을 당할 정도인 건가? 민주당에서 왜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동안 제가 민주당 대변인실에 있을 때 조 전 장관에 관련돼서 민주당 대변인실에서는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는가? 회의 때 언급이 되면은 민주당 사람도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회의가 맞춰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왜 부산이었는가? 이분인 조 전 장관은 민주당에 진짜 피해를 주실 분은 아닙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실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마음이 아프고요. 왜 부산인가? 조 전 장관이 고향이 부산 저기 서구죠. 그쪽은 민주당의 험지에 정말 극험지입니다. 혹시 여기 가서 본인이 헌신하겠다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예견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거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부산 출마는 아닌 걸 제가 직접 들었고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게 논란이 되는 것보다 어찌됐건 조국 출마해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진영 사람이라면 100%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한번 생각해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 심판 여론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요. 조국 장관이 나오면 그 심판 여론에 해가 된다 이런 논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가볍게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어준 자기 방송에 조국 장관 출연시키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윤석열 심판 여론이 허약한 거였어요? 조국 장관 나오면 그게 뒤집어집니까?
그 심판 여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조국 장관 가족이 당한 도륙당한 그 역사적 아픔 같은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선은 진영 결집이라며. 진영 내에서 결집해서 진영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이기는 거라며. 그러면 이게 같은 진영이라고 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다 포함될 거예요. 그 진영 내가 똘똘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국 너는 왜 나왔어 하는 사람들보다 그래 당은 달라도 윤석열과 싸우는 데 있었고 힘을 보태보자라는 으쌰으쌰 분위기가 되면 나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조국 장관도 나오고 추미애 장관도 나오고 이성윤 검사장도 나오고 또 다른 분들이 나와가지고 일제히 똑같은 칼 방향을 윤석열한테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그림을 봤어요. 여기서는 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조국 장관 출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에요. 그냥 민주당 입당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조국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논리 만들어내는 게 가장 분열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도 보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뭐 저 비례연합정당 만들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까지는 뭐냐면 정당의 형태를 갖춘 당들과만 연합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국 신당은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조국 장관을 진영 내에서 포용할 수 있으면 이번 선거 이길 수 있다. 조국 장관 나오면 윤석열 심판 여론이 바뀐다고요? 누가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진영 결집을 주장하면서 조국 장관님의 이 출마에 부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번에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자리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 장관님이 출마를 함으로써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을 이렇게 대립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총선에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정권 잡은 지 지금 3년째고요. 그 동안 경제와 외교가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젠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 말아먹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이긴다라고 뭉치는 게 정답인 거죠. 내가 이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조국 장관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 이 진영에서 최고의 인물이었던 게 뭐냐면 각종 굵직한 선거 때마다 조국 장관이 지원 유세해주고 후원회장해주고 교수로 있을 때 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지식으로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민정수석 되기 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검찰개혁에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저렇게 도륙 당한 거면 난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경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생각이라면 조국 장관 입당시킬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다만 현실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입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저렇게 황야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같은 정당 아니지만 심리적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 주는 걸로 저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국 조 전 장관이 만약에 창당을 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통합 그 비례정당에 정말 그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송영길 이제 전 대표가 이제 창당을 했나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의 창당했던 그 당은 통합비례정당에서 아직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통합비례정당이라는 말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푸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이 포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도 함께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항상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녹색정의당 쪽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석수가 6석인데 어쩌니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프레임을 짜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요, 송영길 전 대표나 조 전 장관이나 창당을 만약에 완벽하게 다 한다면은
분명히 그 틀 안에 같이 놓고 민주당이 논의를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만약 될 이런저런 거라고 봐요. 핑계를 절대로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입장이 조국 들어오면 분리의 이런 차원의가 그건 아니고 아니고. 아직 상당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첫 회의를 했어요. 비례정당 연합체 박홍근 의원 중심으로 해갖고 다른 정당들까지 와서 첫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진영은 뭐냐면은 평론가들처럼 야 이쪽이 불리할까 유리할까는 평론가예요. 평론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능이 평론가인 사람들.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왜 민주당은 내 말 안 들어서 전야 같은 소리 하는 게 평론가고요. 진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국도 아우르고 송영길도 아우르고 다 아울러 갖고 우리가 이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커지는데 밀어내는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그릇에 잘 담을 것이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어제 조국 장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제 했던 말 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거죠. 민주당 안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못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해한다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어제 문 대통령 실수 하나 하셨는데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공지영 씨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문 대통령을 비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난 진짜 중요한 건 이놈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조국 신당 창당에 법정 구속될까봐 그런 것. 그냥 얘는 그냥 보면 페류나. 얘네들이 잡아 넣은 거잖아요. 온갖 언론 플레이 통해가지고 압수수색 수백 번 해가지고. 근데 얘는 그런 거야. 그게 역사적으로 뽀로날까봐 저러는 거예요. 법정 구속될까봐. 이 말은 그거거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법정 구속될까봐 의원직 갖고 있으면은 뭐 있잖아요. 또 구속 그게 체포 동의안 관련한 것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패는 저 정말. 그러니까 저것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법원 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이. 그리고 저는 한동훈이가 딱 저렇게 공격하는 멘트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를 가장 강력하게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죄를 지었다. 죄라고 치면 조국 장관 수사가 사모펀드 대선 나가려고 한다. 그 불법성은 단 하나도 기소조차 못했던 다 비슷한 거 나왔던 것도 무죄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표창장을 중심으로 입시비리 털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자녀도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로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입시비리네 표창장 위조했네 안 했네 이런 걸로 조국 장관을 유죄를 낸 거예요. 지금까지도. 조국 장관 2심에서 유죄가 난 건 감찰 무마 조국 유죄 정경심과 공범으로 입시비리에 개입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조국 장관 자녀를 가르쳤던 미국의 교수는 이런 걸로 수사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까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유죄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은 법이 한동훈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윤석열한테 적용이 안 되고 조국한테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조국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가 잡아놓았어. 말도 안 되는 걸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따까리로 얘가 지금 조국 장관 수사 때 언론 플레이 담당했던 놈이야 이게. 근데 법정 구속을 뜯겨봐 그런 거 저건 폐륜하죠. 이재명 대표가 칼 찔리고 나서 복귀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칼로 나를 죽이려 한다 하니까 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 7일에도 검찰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한동훈의 아이폰을 깔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한동훈의 딸을 조국 전 장관님의 자녀처럼 똑같이만 털었다면 과연 저것들은 지금 법정 구속 혹은 지금 깜빵에 안 가 있을까요? 지금 법정 구속될까봐 그런다라는 한동훈의 발언은 한동훈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수준도 보여주는 것이다. 끼리끼리 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국민의힘이 끌어당겼을 때 김건희 씨가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를 지켜주실 건가요? 나를 지켜주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런 언론 플레이가 한동훈의 이런 수준 낮은 언론 플레이가 그 어느 정도는 국민한테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명절을 지남으로써 명절 때 많은 가족분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본인의 미천을 드러내는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분파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누구 지지자면 누구를 지지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겪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기본적으로 먼저 지지해온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끌어갈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는 문재인 지지하면 안 되고 문재인 지지자는 이재명 지지하면 안 되는 게 쉽게 표현하면 심리적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유튜브나 하는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는 놈들이 있어요. 새날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 조국 지지자다. 문재인 지지자다. 그게 가장 양아치 같은 거예요. 방식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그 솔직히 내가 반성한 거 하나 있는데 조국 장관만 지지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반성했던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조국이 도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구조가 머릿속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으로도 내 스스로 갈라치기 한 거죠. 내가 문재인, 조국, 이재명, 추미애 다 지지하면 안 됩니까? 이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세상은 지금은 쉽게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열기가 팽창해 있는 시기예요. 도움이 되게끔만 우리가 움직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임종석이 들어오든 조국이 들어오든 누구 들어오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건 불변의 진리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자고.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갖고 저 사람이 도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연대적 감정으로서 이 사람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는 진영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연애를 할 때야 양다리 걸치면 맞겠지만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을 때 둘 다 좋아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 이 당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조국 총선 출마하면 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총선 때 뭉치는 건데 이렇게 이럴 때 이런 큰 집인 민주당이 조국을 배척하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서로 화합하는 모양새만 내면 좀 좋은 결과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난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범인 중에 하나가 진보 언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이런 게 있어 좀. 조국 2심 판결이 공정의 기준을 세웠다. 이거 지금 민들레 보던데 난 저거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데 조국 유죄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얘들 내피셜은 그런 거야. 진보의 도덕주의. 그렇다고 진보가 타락하라는 소리 아니죠. 말씀드리면 진보가 타락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데 조국의 2심 유죄는 당연한 거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2심도 유죄고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심이 되면은 결국에 특정한 2심이 결국 맞느냐 틀리냐를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장관님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되게 약간 생각이 되게 삐뚤어진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저는 한결의 경향에 지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돼서 사모펀드 뭐 처음에 권력형 비리다라고 했다가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전혀 아닌 걸로 드러났고. 근데 그런 그 과정 중에 기사를 하나하나 2019년도부터요. 기사를 하나하나 봤을 때 정말로 큰 실망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 기사를 써댄 물론 정치부가 아니고 법조기자였다고 말은 핑계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면 핑계는 되긴 되지만 그래도 그 회사 명의로 그 기사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김건희 씨에 관해서는 김건희 씨도 뭐 교육 관련된 거 있잖아요. 학교 그런 관련된 것은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한동훈 자녀에 대한
그 기사는 또 어떻게 썼는지 봤을 때는 물론 거기는 법조 기자가 쓸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특히 진보 언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기계적 균형. 그러면은 정치부와 법조 기자들의 쓴 기계적 균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것 또한 예. 하지 않았었다.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검사 출신 곽상도가 조국의 딸 장학금에 대해서 했던 말 한번 볼까요?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거. 당신의 아들 50억은요?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부부야 뭐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 쉽게 표현하면 잡범 만들어 놓고 잡범한테 압수수색을 가할 때는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압수수색을 해서 정권에 쉽게 표현하면 아주 뭐랄까요.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 거기다가 지금 김경률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있지만 저거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저거예요. 조국 펀드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법 위반한 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 결국에는 표창장 이주환 부부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저는 아까 조국 장관 일가 압수수색 장소 리스트를 쭉 보면서 어디 압수수색 당했다, 압색당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쭉 정리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님 되게 약간 표현이 좀 그런가? 되게 불쌍한 생각이, 그러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렇게 수없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동안에 얼마나 조국 장관님은 외로웠을까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진짜 따져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 세력들이 저는 그때도 되게 막 땅을 쳤던 게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서 한 3, 40일 만에 그만두게 할 때 작동했던 힘에 대한 비하인드를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때 총리이던 분이 나중에 당대표 있을 때는 또 추미애 장관을 또 내려오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면 내려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그런 지점들이 지금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예상건데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 등이 만들어지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또 토의가 있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신당 만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비례연합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례연합을 시작하고 준연동형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때는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한 것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조국이 도움이 되네 안 되네 같은 생각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 여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움이 안 된다고 쳐내는 게 이낙연 총리와 당대표일 때 행위예요.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루만지고 달래고 응원하고 하면서 설사 나중에 같은 당이 아니게 선거를 치르게 되더라도 누가 봐도 민주당 진영 사람들은 진짜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 전 듣고 싶어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 때는 이제 그때 당 대변인실에서 있지 않고 일부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 때 조 전 장관님이 당에서 민주당에서 주최를 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보수 언론에서는 왜 당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왜 당에서 이것을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당의 조 전 장관을 향한 그때 당의 분위기와 이낙연 전 대표로 이제 이낙연 그 체제의 당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방송을 준비할 때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추 전 장관이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1시간 40분 방송에서 거의 60분을 추 전 장관 주제로 계속 추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도 당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료가 그리고 추 전 장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전부 다 제한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물론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왜 자꾸 그 송영길 대표의 그 창당과 조국 장관 창당 세력이 같이 통합비례정당에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처음에 통합비례정당을 얘기했을 때 그것까지 염두에 뒀을까라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언론이나 어떤 비판이 있다, 특히 언론이죠. 언론에서 그 보수 언론에서 어떤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을 같이 논의돼야 된다는 말씀 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쓴 방명록, 조문록이고요. 제 가치관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있어서 지난 총선 때 이제 위성정당, 몰빵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의 소문이 있어. 새날은 몰빵론을 주장했던 방송이다. 새날은 열린민주당을 그러니까 지지했던 방송이다. 이렇게 둘 다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극단적이에요. 언제 하셨어요? 둘 다 틀렸습니다. 내가 김호준과 아무리 친해도 몰빵론 찬성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열린민주당만 지지한 것도 아니고요. 그 뭐냐면 이런 측면이에요. 엄연히 존재하는 세력인 거예요. 죽으라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린민주당의 그 후보로 나왔던 분들 보면 최강욱 의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염연히 존재하는 세력들을 너희들을 우리를 위해 죽어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결국은 합당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몰빵론이 딱히 또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선거의 결과를 모르니까. 당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그 열린민주당을 누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전 지지층들이란 건 그런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걸 택해야 되는 건 마치 완장찬 6.25 때 죽창든 사람들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하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 전에 유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야, 민주당 사람들 진짜 멋있어. 민주당 사람들에는 지지층도 포함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도부만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고 민주당 사람들이란 지지층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럴 때 같이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배타적이어가지고 최근에 나 그 흐름을 알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갖고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싫고 조국은 당연히 싫고 아이고. 송영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가면 이재명 대표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좋은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가면은 지지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외롭게 고립시키는 거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진짜 민주당 다 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때 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막 쳐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당에 도움이 안 된 것이었을까? 그 쳐낸 자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낙연은 정말 민주당다운 사람이 아니지 않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쳐내기보다는 아울러 가는 게 민주당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미아의 작은 정원님 감사합니다. 구자영님, 개뿔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조국 장관님의 출마에 말들이 많은 거죠.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그것이 조국 장관님께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이경수님, 새날이 올 때까지 파이팅 하셨고요. 일루와님, 예, 감사합니다. 땡큐요. 그리고 감자형님, 퍼나님 제발 혼자 다 얘기하지 마시고 손님들 초대하면 바른 귀에 좀. 예. 그 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갖고 빈 공간 제가 메꾸는 거예요. 예. 왜 저래 사람들이 저렇게. 약간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이건 내 방송입니다. 내 방송. 이거 언론사도 아닌 내 방송이에요. 뭐 그렇게 불만이시면은 이 방송 왜 들어오셨어요? 내가 끌어가는 방송인데 내가 말하는 빈 공간을 채워달라고 패널을 부른 거예요. 근데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조용히 있어 원래. 못 채우고 계속 오디오가 비니까 내 말이 많아지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 웃긴 사람들이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널들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안 나오는 방송을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 또. 어떻게 하자고 지금. 그래서 갈라치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진지 빨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 방송을 이게 기획한 바가 있고 방향성이 있어. 근데 패널들이 그 방향으로 못 가. 팩트 체크를 안 해줘. 그럼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죠. 근데 패널들도 내 방향성을 잘 몰라요. 알아서 따라오시면 상관없는데 댓글창에 2번씩이나 아니 패널을 모셔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니까. 내일 모레 있잖아요.
1시간짜리 방송이 4시간 반이야. 하나가. 말하면 멘트 얼마나 안 하고 싶겠어요. 그걸 내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널들이 말 많이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멘트 기회를 뺏는 게 아니라. 아까 저한테 네. 댓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 갈라치기라고 보는 거야. 네. 상대방의 심리를 긁는 사람들인 거죠. 참 넘어갈게요. 그만들 합시다. 내가 말 많이 하는 거 꼴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구독 취소해. 사람들이 좀 못 대처먹어가지고. 내가 이 방송을 새벽 3시까지 준비했고 들어오는 것만 그래.